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들어온 시청자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 잔소리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접점에 있었었죠. 특히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던 증권회사 시절은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분들과 다양한 접촉을 하면서 때로는 그분들에게서도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경우도 있고, 제가 인사이트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오늘 이 글을 보내주신 분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내심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것을 솔직히 표현해 주셨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을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고요. 다름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자 10개의 유튜브 방송과 간간히 책을 읽으며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튜브들을 보고 계시고요. 소장님 책과 월가의 영웅 등 방송에서 언급되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자영업을 하는 홀로 사장으로서 쉽지는 않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펀드 가입이 맞는지, 그래도 월 10에서 40%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직접 투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가 저랑 맞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업종 분석의 우위를 점하기는 실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매수 매도 원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최소 월 20%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진짜 일반인들이 프로가 득실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는 없어도 비등하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나 투자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어렵네요. 가치 투자의 원칙은 모든 시장 상황과 해당 업체의 분석이 사통팔달로 이루어져야진다고 보는데, 저한테 그런 시간의 투자가 일상 경제 생활을 겸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ER, PBR, FCF, 에비타 같은 지표들을 보는데, 그걸 적용하기에는 저의 주식 경력이 너무 일편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매매 일지 작성과 20종목만 파야 할까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되죠. 앞날에 잠이 안 오고 2년 정도 했는데, 솔직히 머무를 때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더 어렵네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보기는 보지만 막상 그걸 보고 해석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대학 때부터 증권 투자를 동경했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20종목만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 메일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부 공감이 지극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제 느낌대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가 맞기 때문에 코스피 200 안에 우량 종목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저는 읽혔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룰만 지키면 3천만 원으로 최소 월 600만 원의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10에서 40%를 원했고,
최소 20%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요. 책을 보려니 쉽지는 않다. 특히 재무제표는 봐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업을 분석하기에 나는 현실적으로 시간 등이 불가능하다. 홀로 자영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후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하고자 하는 거와 할 수 있는 것은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고 높은 수익률을 얻기를 원하시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나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서로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 투자로 꾸준히 월 10에서 40%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월 10에서 40%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죠.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고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정보를 통해서 한두 번 행운을 발아야 될까요? 아니면 꾸준히 내가 수익률을 적지만 확률을 높여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한탕 두탕 튀기겠다라면 굳이 이 방송 보실 필요가 없죠. 이 방송 보신다라는 것은 꾸준히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 10에서 40% 꾸준히 난다라는 것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 정도를 놓고 3천만 원을 하게 된다면 월 600만 원이죠.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2억대 중반까지 금액이 늘어납니다. 복리효과니까. 3천만 원이 3,600이 되고 그다음에 4,300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1년이 지나면 2억대 중반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로 언론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려면 종목 선정을 잘해야죠. 근데 이것도 어렵죠.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도 있어요.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때로는 쉬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벌겠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코스피 200 우량 종목으로 투자하면 최소 월 20%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이거 워딩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피 200 우량주로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한때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급등했었던 것은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에 거의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입니다. 300조짜리가 600조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투자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력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봐도 모르겠다, 과연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걱정, 물론 당연히 걱정은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이제 제가 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만 보입니다. 이게 제 느낌이고요. 가치 투자, 돈을 버는 시스템을 언급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쉽다라면 누구든지 하죠.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고 일부 다단계 시스템 트레이딩 쪽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단계라고 편히 부르겠습니다. 시스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 돈이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이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건데,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돈이 커야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크면 그 돈이 이자 수익이 되던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던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돼요.
근데 3천만 원 갖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죠? 주식 투자가 그걸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할까요? 3천만 원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죠. 너무 큰 금액을 바라서는 안 된다. 돈을 버는데 3천만 원이 3천만 원을 벌게 된다는 것은 어렵죠.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죠.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회계를 모르는데 가치 투자는 말이 안 됩니다. 가치 투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뭘로 보나요? 회계 자료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가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가치만 봐서는 안 되죠. 회계 자료와 다른 가치를 같이 봐야죠. 아직 모르다라는 거, 물론 이제 지금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가치 투자는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허태균 고대 심리학과 교수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뒷 배경에 있는 설명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주식시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이 주식 투자에 중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타고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죠. 제가 그것 때문에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썼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요. 그 다음에 과제의 특성, 주식시장이 어떤 특정한 것을 익힌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이 또한 주식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주식 투자가 좌우된다라면 이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는 그냥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라든지 그 과제를 잘하는 사람이 한다라든지 운이 좋은 사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이 있어서 그게 성과를 나타낸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식 시장에서 노력을 해볼 만하죠. 물론 노력을 한다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식 시장의 오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노력해서 되겠어? 주식시장은 능력이 있어야 돼. 운이 따라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정보가 많아야 돼. 라는 얘기들이 난무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노력을 한다 해서 100%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모든 생활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노력조차 안 하면 어떤 결과를 바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라면,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라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하지만 그 공부는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자영업을 하니까 시간이 없다라든지,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든지,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맨날 야근하니까 시간이 없다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면, 그래서 공부를 못할 거라면 차라리 펀드를 드십사라고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그건 생각뿐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100%는 로또 1등을 생각하고 로또를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근데 나는 가치 투자를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외람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말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투자 공부에 회계 공부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2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셨던 주인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보려고 노력하시고 자꾸 접해서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표 수익률 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월 10에서 40%가 아니라 연 10에서 40%도 과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이란 시드머니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50대면 노후 준비할 시간이 지금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3천만 원을 잃지 않는데 처음엔 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매매 기법을 만들어가면서 3천만 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60대부터는 날아다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렌 버핏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60대부터예요. 5, 60대부터예요. 그게 지금 90대인 워렌 버핏이 돈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20%, 30% 벌겠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3천만 원을 일단 지키면서 나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시청 시간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자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면 시간이 짜투리 시간밖에 안 남겠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유튜브를 본다라는 것은 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짜투리 시간에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겠다라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토대가 없이 주식 유튜브를 많이 본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훌륭한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종목 매매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시황에 대한 얘기들. 근데 여러분들 시황 얘기나 산업 분석 얘기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보면 쉽게 와닿으신가요? 지금 시황이 좋대. 주식을 사야 된대. 나도 동의해.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부터 고민이 되죠. 버튼을 누를 때까지 수많은 고민이 들어가죠. 따라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종목 리포트와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기 어려운데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적기에 구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보면 수많은 리포트들이 돌아다닙니다. 당장 공식적으로 나오죠. 네이버에 가면 종목 리포트 나오죠. 환경 컨센서스 가면 종목 리포트 나오죠. 그 정도만 해도 종목 리포트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화면에 띄워 놓으시던, 아니면 돈을 좀 들여서 프린터 하나 사세요. 프린트 해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좀 보세요. 손님 없을 때, 손님 오면 한쪽으로 밀어뒀다가 손님 가면 그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압니다. 외계어예요, 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특히 산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볼 때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어떻다라든 가이던스가 이런 용어조차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극복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글을 안 쓰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거를 접어두게 된다라면 나는 스스로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6개월 각오하세요. 6개월 정도 각오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안 되면 휴대폰이 너무 작으면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요즘 태블릿 20, 30만 원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럼 화면이 좀 크잖아요. 저도 50대이기 때문에 안경을 이렇게 올려야 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큰 걸로 샀고요. 그런 정도 투자는 하세요.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용어를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는 노력들,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 장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 투자. 지금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와 싸우고 외국인 투자자가 싸워야 돼요. 그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면 그 게임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나만의 장점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책에서 썼듯이 개인 투자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하실 때 바쁠 때 있잖아요. 그땐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아무리 시장이 지금 화랑이다 하더라도 손님 놓칠 수 없잖아요. 일에 집중하시고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때 종목이 안 보인다? 쉬셔도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 1년에 몇 번 매매 안 합니다. 그 대신 확신이 들 때, 확실한 종목이 들 때 들어가서 제대로 먹고 나와서 또 쉽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매수 매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법칙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론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렸던 것 때 주식시장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30%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갈 확률은 7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3번 매매를 했다라고 치죠. 확률적으로 3번 매매하면 내가 맞을 확률 1번, 내가 틀릴 확률 2번이죠. 그러면 10%씩 손절하면 20% 손절이고요. 한 번 먹으면 10% 먹는 거예요. 그럼 3번 매매할 때마다 난 10%씩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절대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죠?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익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익을 제대로 먹고 아니다 싶으면 짧게 끊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딱 공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파울로 끊어내죠. 그냥 탁탁탁 파울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 처음에 딱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내가 좋아하는 공이야. 근데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딱 날려서 어떻게 되죠? 홈런 한 방 때려버리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방망이가 이미 딱 가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파울로 끊어내잖아요. 그런 식의 매매 기법,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기법, 이거는 돈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제안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한다라고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도 안 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안 될 수는 있어도 죽도록 노력을 안 하고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안 돼. 미리 그럴 게 아니라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됐다.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성공을 바란다. 고민해 보시고요. 다행히도 많은 노력한 분들의 성공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했다라는 성공담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해외에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PR이라든지 탑다운이라든지 FCF 같은 용어들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활용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일괄적으로 탑다운이 맞다, 바텀이 맞다, PR을 봐야 된다, FCF 잉여 현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다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발, 정말 제발 다양한 이유를 걷어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년 남짓이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신 일, 기존에 했었던 일, 2년 만에 전문가가 되셨나요? 아니죠. 지금 자영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저는 미뤄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른 환경들을 접했어요. 그거를 다 조정해 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생각 않은 좋은 일도 생기고 생각했던 좋은 일이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만의 노하우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유튜브를 하겠다라면 제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손님 상대하는 법, 종업원 상대하는 법, 클레임 해결하는 법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사업 초기에는 짐작을 못했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이에요. 이제 2년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데,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데 2년 만에 전문가가 안 됐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데 2년 만에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느긋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20종목 파보세요. 파보세요.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 달라질 겁니다. 이게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생각하십시오. 지금 선생님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아닌 건 버리고요. 50대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60대기 전까지. 그때까지 노력을 계속 해보세요. 40대보단 늦었죠. 60대보단 빠른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20가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 성공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차용적으로 버리세요. 다른 방법을 또 해보세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런 저울질 하기에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계책을 하나 사십시오. 서점 가서.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외우세요. 서너 권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책을 아예 외우겠다 생각하세요. 외우세요. 그러면 회계에 눈이 띄일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고전, 지금 유명한 사람들, 막 거론되는 막 유명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저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 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 책 말고 투자의 고전 5권을 준비해서
무조건 3번씩 읽겠다. 마음에 들면 10번까지 읽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처음에 한 권 읽어서 그 책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좋은 책은 몇 번 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보여요. 그래서 내 실력이 커져요. 여러 권을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책 한 권 읽는 거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한 번 책을 읽고 그 책을 다시 보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쉬워요. 3번째 읽을 때는 더 쉬워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치지 마시고 책을 한정해서 깊게 들어가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트 보는 법, 리포트 보는 법 많습니다. 저도 영상 올렸죠? 이거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모르는 단어 문맥은 각종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공부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사람을 엄격히 선별을 해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학생들은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30, 40대들은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가족들 돌봐야 됩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 다 물리치고 2년 동안 저랑 동고동락하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감사히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저도 이거 일요일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일요일날 안 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책상 앞에 붙어있는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